지긋지긋한 좁쌀 여드름 아직도 각질만 제거하고 피지만 열심히 없애고 있지 않나요? 어떤 이유로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피부 겉에 보이는 각질이나 피지만 계속 없애는 건 피부과에서 압출 관리하면서도 가장 많이 봤던 환자분들의 패턴인데요. 이게 진짜 깨진 항아리에 계속 물 붓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좁쌀이 계속 올라온다는 건 피부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좁쌀 여드름의 3가지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에 맞게 환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루틴과 어떤 성분을 썼을 때 홈케어 관리 효과가 좋았는지 좁쌀 여드름 원인별로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좁쌀 여드름은 결국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홈케어 루틴을 하시든 재생크림으로 장벽을 튼튼히 잡아주는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재생크림도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피부 타입에 맞게 써야 부작용 없이 장벽 개선 효과도 더 빨라지니까요. 피부 타입별로 나는 어떤 재생크림이 맞는지 아래 고정 댓글에 피부 타입별 제품 추천 영상을 정리해뒀으니까요. 좁쌀 여드름 홈케어 관리 루틴에 꼭 참고해보세요. 첫 번째로 관리하면서 많이 봤던 좁쌀 여드름의 원인은 피지랑 각질이 엉키고 선크림과 메이크업 잔여물이 제대로 안 닦였을 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모공을 막으면서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타입인데요. 이 경우는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데 각질 탈락 속도는 느리고 그 상태에서 메이크업 잔여물까지 남아있으면 모공 입구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좁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한 번에 강한 필링을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매일 클렌징을 하실 때 꼼꼼히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1차 클렌징은 선크림과 메이크업과 같은 기름을 지워야 하니까 오일이나 밀크 타입으로 클렌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유화 과정이에요. 이 유화 과정을 제대로 안 하셔서 좁쌀 여드름이 더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메이크업 잔여물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게 다시 모공에 끼고 피지와 엉키면서 막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해주셔야 하는데 방법은 맨손에 오일 또는 밀크를 덜어서 얼굴에 도포하면서 가볍게 롤링을 10초 정도 하고 다시 물을 묻혀서 롤링하면서 유화시켜주고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잔여물 없이 여러 번 헹궈내는 게 중요한데요. 솔직히 다른 각질 제거보다 매일 이 클렌징 단계만 신경 써서 제대로 해줘도 클렌징 오일로 인한 모공 막히는 일이 없고 피지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2차로 약산성 클렌징 폼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약산성을 써주었을 때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주 2회 정도는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을 유동적으로 번갈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면 1차로 오일이나 밀크를 써주시고 2차로 약산성 폼 클렌징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피지 분비가 많아 모공이 잘 막히는 분들은 약산성 클렌징을 쓰실 때도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약산성 폼 클렌징이라도 자극 없이 피지 조절이 잘 되는 제품이 있는데요. 좁쌀 여드름 타입의 피부과에서 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라로슈포제 에빠글라 퓨리파잉 포밍 젤인데요. 징크 PCA라는 성분이 들어간 약산성 세안제예요. 이 징크 PCA가 하는 역할은 자극 없이 피지만 조절해주고 피부 장벽은 자극하지 않으면서 표면에 불필요한 각질만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것이라서 아하나 바하처럼 산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벽이 약한 민감성 좁쌀 피부도 저자극으로 각질 정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민감한 좁쌀 피부라면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약산성인데도 징크 PCA와 같은 저자극 피지 조절 성분이 들어있는지 제품 고르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세안을 1차, 2차로 잘 해주셨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세라마이드 성분의 세럼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드름 관리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핵심 성분이 세라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줄렌 이 3가지 성분인데요. 특히 피부를 구성하는 이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지면 각질 탈락 주기가 느려지고 각질이 층층이 쌓이면서 과도한 피지까지 그 사이에 더 뭉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모공 막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쌀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세라마이드 세럼은 꼭 사용하시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에스트라 세라히알 세럼이 추천드렸을 때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제품은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지질 보충도 되면서 수분 보충도 함께 되니까 피부가 훨씬 더 유연해지고 단단하게 굳은 좁쌀 여드름 피부에 잘 맞으시더라고요.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세라마이드가 들어있고 수분까지 잡아줄 수 있는 세럼을 하나 루틴에 넣어주시는 걸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이제 좁쌀이 올라온 부위만 따로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때 필요한 게 저자극 피지 용해 성분입니다.
피부 장벽이 약한 좁쌀 피부에는 저는 닥터지 스파 세럼을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는 핵심 성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석시닉 애시드라는 호박산입니다. 이 성분은 바아보다는 자극이 훨씬 적으면서도 피지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나이아신 아마이드예요. 이 성분은 과도하게 올라오는 피지 분비를 안정시켜주고 좁쌀 여드름 피부의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민감하고 예민한 좁쌀 여드름 피부에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성분인 건데요. 여드름 환자분들 홈케어 루틴에도 이 닥터지 스파 세럼을 자주 추천드리고 있고 효과 면에서도 만족도가 좋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피지 조절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잘 보시면 좋은 게 매일 써도 자극 없이 피지를 조절해주는 라하나 석시닉 애시드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걸 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좁쌀의 피지를 자극 없이 진정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바로 피부를 보호하고 손상된 장벽을 회복하는 재생크림 단계인데요. 좁쌀 루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지막 단계예요. 모공이 잘 막히는 타입의 좁쌀이라면 유수분 조절이 있는 밸런싱 크림으로 유분을 잡아주고 수분을 채워주면서 낮 동안의 피지 균형을 맞춰주시고 재생이 원활한 밤에는 판테놀 병풀 기반의 재생크림으로 조금 더 피부 장벽 개선에 집중하는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이 크림 단계가 끈적이고 답답하다고 해서 이 마지막 크림 단계들을 생략해버리면 수분은 더 빨리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피지 분비가 더 늘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루틴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생 장벽 보호 단계는 정말 꼭 신경 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2주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좁쌀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고 유분도 많아진다면 그때는 바하 성분의 토너나 자극도에 따라 라하 성분의 토너를 일주일에 주 2회 정도 추가해서 피지 조절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으로 인한 좁쌀 여드름인데요.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당기고 화장하면 금방 지워지고 들뜨는 타입이죠. 이런 피부는 세안을 자극 없이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침에는 약산성이면서 버블폼 제형으로 가볍게 세안해 주시는 게 좋고 저녁에는 마찬가지로 선크림과 메이크업을 1차로 오일이나 밀크 클렌징으로 유화 과정을 꼼꼼히 해주시고 물로 충분히 헹궈준 다음 2차 클렌징으로는 버블폼으로 부드럽게 세안해 주시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으면서도 피지와 노폐물이 잘 정리되게 됩니다. 특히 수분 부족으로 속건조가 심하고 당김이 있는 좁쌀 여드름 피부라면 닥터지 밸런싱 버블폼이 사용하기 좋은데요. 피지를 순하게 정리해주면서도 부드러운 거품 형태라서 피부 마찰을 줄여주고 수분 부족으로 인한 좁쌀 여드름 피부 타입에 더 자극이 적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현재 사용하시는 약산성 버블폼이 있다면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클렌징을 했다면 그 다음은 좁쌀 여드름의 속당김 원인을 해결하는 단계인데요. 크림만 많이 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족해진 장벽 지질 성분인 세라마이드를 채워줘야 수분 증발이 줄어들고 좁쌀 여드름 피부의 속건조가 채워지면서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에스트라 365 세라 히알 앰플처럼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이 같이 들어가 있어도 좋고 앰플엔 세라마이드라는 제품도 여드름 피부에 잘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현재 사용하시는 세라마이드 성분 앰플이 있다면 꾸준히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한 좁쌀 여드름 피부는 주 3회 정도 병풀 토너로 흡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 세럼을 이어서 사용하는 루틴이 수분을 더 겹겹이 차곡차곡 쌓아주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흡토팩도 틈틈이 자주 해주시면 속건조가 더 빨리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좁쌀이 올라온 부위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닥터지 스파 세럼과 같은 저자극 피지 용해 성분을 좁쌀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발라주시고 흡수가 되었다면 그 위에는 너무 무거운 제형보다는 수분감이 높은 재생크림을 얇게 발라서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고 그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못하도록 수분막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루틴으로 관리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속 수분을 겹겹이 쌓아주고 세라마이드로 그 수분을 잡아두고 저자극으로 피지를 조절해주고 재생크림으로 피부의 수분막을 덮어주면 속건조한 좁쌀 여드름 피부에 피부 환경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좁쌀이 점점 덜 올라오는 쪽으로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한 번에 강하게 각질과 피지를 싹 제거하는 필링보다는 좁쌀 여드름의 원인이 되지 않는 피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홈케어 관리할 때 꼭 기억해 두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좁쌀 여드름의 원인은 과도한 필링과 피지 제거로 인한 장벽 손상형 좁쌀 여드름 피부인데요. 이 타입은 제가 피부과에서도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요. 각질 패드, 필링 젤, 스크럽 제품, 바하, 아하 성분의 약국 제품까지 각질 제거에 좋다는 건 다 해보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초반에는 피부가 금방 좋아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피지도 줄어든 것 같고 표면도 매끈해진 것 같고, 근데 이게 며칠만 지나면 좁쌀이 다시 폭발하면서 피부가 따갑고 붉어지고 하얀 각질까지 일어나면서 건조함까지 같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딱 전형적인 장벽 손상 타입 좁쌀 여드름 피부입니다. 이런 타입은 솔직히 지금 당장 뭘 더 제거할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 2주 이상은 모든 각질 제거제, 바하 아하가 들어간 화장품, 에크렌겔 같은 연고, 이런 것들을 전부 중단하셔야 합니다. 선크림도 가능하면 워셔블 타입을 쓰셔서 클렌징으로 인한 피부 마찰을 줄이는 게 좋고요. 약산성 버블폼 하나로만 아주 부드럽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장벽 손상이 심한 좁쌀 여드름 피부는 제일 중요한 게 피지 분비나 좁쌀이 많다고 해서 각질 제거와 피지 조절의 비중을 우선해 두고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은 이미 장벽이 손상된 상태라 피지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도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극만 주게 되고 피부의 수분은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입은 피지 제거와 각질 관리를 잠시 멈추고 피부 장벽을 먼저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세안 후 세라마이드 성분의 세럼을 2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거친 피부를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낮에는 과도한 피지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도 수분을 채워주는 닥터지 에이클리어 밸런싱 크림과 같이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는 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번들거림 조절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제품을 한번 낮에 사용해 보셔도 좋겠고요. 밤에는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판테놀 병풀 성분의 재생크림으로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는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봤는데도 피부 장벽이 계속 따갑고 진정이 잘 안 된다면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판테놀 성분의 재생크림 한 가지만 단독으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에서는 피지와 각질을 더 제거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손상된 장벽을 다시 회복하는 데 집중하셔서 수분 증발을 막고 피지량이 정상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피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벽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고 당김과 따가움과 같은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할 때부터는 피지 분비량에 따라 저농도의 라하나 바하가 들어있는 저자극 피지 용해 성분을 조금씩 스킨케어 단계에 발라주면서 각질과 피지가 다시 뭉쳐서 좁쌀이 생기는 환경을 미리 예방하는 루틴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번째 좁쌀 여드름 타입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피지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피지가 많고 좁쌀이 조금 신경 쓰여도 잠시 참고 먼저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저자극 성분으로 각질과 피지를 조절하는 순서로 반대로 하는 루틴을 하셔야 조금 느리더라도 좁쌀 여드름을 없애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좁쌀 여드름이 고민인 분들을 위해 단순히 각질 제거와 피지 조절에만 중점을 두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피지와 각질이 원인인 좁쌀, 수분 부족으로 피지가 과다해져서 모공이 막힌 좁쌀, 과도한 스케일링으로 인한 장벽 손상으로 올라온 좁쌀, 이렇게 제가 가장 관리하면서도 많이 봐온 세 가지 원인으로 나뉘어서 각각에 맞는 루틴과 그 루틴 안에서 어떤 성분을 왜 써야 하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다양한 피부를 관리하면서 느낀 것은 좁쌀 여드름 피부에 좋다는 제품은 정말 많지만 원인은 다 다르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 피부 원인에 따라 맞는 루틴을 찾고 좁쌀이 생기지 않는 적합한 성분의 홈케어 제품으로 피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좁쌀 여드름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루틴을 찾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려고 실제로 고객님들 관리할 때 추천드리면서 효과가 좋았던 성분과 제품을 예시로 들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내 좁쌀이 1번, 2번, 3번 중 어떤 원인에 가장 가까운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내 원인에 가장 맞게 차근차근 해결해보는 루틴으로 해보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원인이든 좁쌀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항상 피부 장벽 관리를 위한 재생크림 사용은 필수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피부 타입별로 재생크림을 쉽게 찾으실 수 있게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홈케어 관리하실 때 같이 참고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민감한 피부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홈케어 방법과 제품 추천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